어떻게요? 김정민입니다. 운전하면서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면 뭘까요? 당연히 사고죠.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고라도. 근데 그 가운데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급발진, 이건 정말 경험하기 싫으실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가 폭주를 해서 막 날뛰는 야생마처럼 내달린다. 제어할 수 없는 그 공포의 순간, 얼마나 등골 오싹한 얘기입니까? 자동차 제조사, 특히 엔지니어들은 급발진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소비자인데도 급발진은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기계장치, 더군다나 2만 개에서 3만 개 부품들이 조합되는 이 복잡한 기계장치가 출시돼서 몇 개월 동안이 아닌 몇 년 혹은 십수년 동안 거친 환경에서 운행을 하면서 급발진과 같은 오류를 절대로 일으킬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게 사실은 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부품과 더 많은 자본이 투입돼서 개발되는 열차라든지 항공기들도 사용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오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 뭐 그뿐입니까? 군사 무기 중에서 그야말로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전투기, 수백억 원에서 천억대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기도 하죠. 심지어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항공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들도 알 수 없는 기계 오류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뿐입니까? 뭐 10조 이상이 투입되는 우주왕복선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폭발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우리 많이 봅니다.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대 정도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환산해서 몇 대입니다라고는 통계 자료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한 20억 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0억 대 중에서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발진이 없다. 이게 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이건 급발진입니다 인정하지 않거나, 또 이 급발진을 증명할 때 대부분의 나라, 몇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이게 급발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까지 이게 정말 자동차의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아 보상이 됐습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발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급발진 문제는 비단 내연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차에서도 급발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연차는 기계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계장치를 디지털 방식의 제어로 구동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급발진의 위험이 전기차에 비해서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전기차는 급발진의 위험이 좀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유도 기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전자 제어, 스위칭 제어나 배터리 제어를 통해서 차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벽돌 연전처럼 파워를 다운시키거나 전력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차가 급작스럽게 동작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설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들, 그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차단하거나 전기모터의 동력을 끊어내는 이런 안전장치들도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이런 안전장치들이 무력화돼서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위험도가 낮을 뿐이지 급발진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죠. 어쨌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건 어떤 운전자든 원치 않는 겁니다. 물론 급발진일 수도 있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면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나 아니면 당황해서 오작동을 해서 급발진처럼 현상이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케이스는 급발진입니다, 이 케이스는 급발진이 아닙니다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첨예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고, 어쨌든 내가 지금 가속 페달을 밟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가 미치듯이 RPM을 올리면서
돌진을 하고 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차를 어떻게든 멈추고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제조사 책임이든 아니면은 뭐 내가 실수를 했던 그런 잘잘못, 인과관계에 대해서 또 보상에 대해서 그때 가서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는 살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급발진이라고 의심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사고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사고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거나 어떤 중환사고를 경미하게 바꿔놓을 수 있느냐,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딱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당입니다. 그 다음이 N입니다. 세 번째가 뿌입니다. 당, N, 뿌. 당, N, 뿌.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시죠. 당은 뭡니까? 당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당황하시면, 사람은 당황하면 지능이 침팬지보다도 떨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내가 조작하지도 않은 차가 미친 듯이 나가는데 어떻게 당황하지 않아? 어렵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걸 해내셔야 삽니다. 자, 그 다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취해야 될 다음 단계는 N입니다. N. 이 N이 뭡니까? 중립, 뉴트럴입니다. 제 아무리 엔진이 미쳐 날뛰더라도 동력 전달 장치인 변속기에서 동력을 딱 끊어놓으면 더 이상 차가 앞으로 폭주하는, 동력이 전달돼서 앞으로 계속 속도를 높이는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된 차들은 시프트 바이 와이어, 다시 말해서 케이블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전자신호로 이 변속기의 신호를 받아서 변속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변속기의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뒤에서 N으로 놨는데 변속이 되지 않고 D인 상태에서 차가 계속 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속기까지 이상이 생기지 않아서 변속 신호 자체에 문제가 없어서 변속기에서 출력을 끊어서 엔진이 폭주할 때 이게 동력으로 전달돼서 차가 계속 앞으로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N으로 바꿔놨는데도 차가 미친 듯이 속도가 올라갑니다. 속도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뿌입니다. 뿌가 뭐냐? 브레이크 페달을 부러질 정도의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이 페달이 부러지지 않아요. 부러질 정도라는 것은 있는 힘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운전 자세가 사실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시트 쪽에다가 발뒤꿈치를 대고요, 무릎이 이렇게 거의 펴진 상태에서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위급한 상황, 마치 페달을 부러질 정도로 밟아야 되는 풀브레이킹 상황에서 체중이 실리질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위급한 상황에서 발 뒤꿈치를 빼고 발의 중앙 쪽으로 페달을 옮겨서서 약간 다리, 무릎이 구부러진 상황에서 이게 쭉 폈을 때 체중이 실려가지고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 자세에서 평상시에 체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다리의 위치가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고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페달이 부러져라 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스티어링을 잡은 두 손으로, 그래서 스티어링을 양손으로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스티어링 휠을 잡은 양손으로 당기면서 체중을 담아서 페달이 부러져라라고 밟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를 여러 번 이렇게 끊어서 밟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꾹 밟으면서
최대한 자기가 가할 수 있는 압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서 밟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 자동차가 자기가 의도치 않은 오작동으로 인해서 급발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하이드로백의 배력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이드로백의 배합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몇 번 끊어서 밟게 되면 브레이크 배력 장치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마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것처럼 반응이 상당히 무뎌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페달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이거 안 듣는데 하면서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브레이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끊어서 밟지 마시고 한 번에 꼭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체중과 힘을 사용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차가 멈출 때까지 밟으셔야 됩니다. 물론 기압 차이를 이용하는 하이드로백 방식이 아니라 인테그레이티드 일렉트릭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전자 브레이크 방식이라 그러면 여러 번 이렇게 나눠 밟는다고 해서 배력 장치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종인지 아닌지 사용자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이 경우에도 브레이크의 배합을 조절하는 서버 모터 역시 차가 지금 급발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끊어 밟지 마시고 한 번에 꼭, 언제까지? 차가 설 때까지 체중을 실어서 페달을 부러뜨리겠다라는 일념으로 밟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당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렵죠? 당황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피하거나 사고의 충격을 줄이거나 생명을 구하려면 당황하지 않는 그 힘든 일을 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변속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변속기를 뒤에서 N으로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도 속도가 줄지 않고 계속 내달리게 되면 브레이크를 부러져라 밟으셔야 되는데, 여러 번 나눠 밟지 마시고 차가 멈출 때까지 혹은 속도가 줄 때까지 밟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차가 멈추질 않아요. 그 최후의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옆에 차를 긁을 수 있는 그런 보용물들, 또 안전 그런 보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찰을 시켜서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건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의 트렁크 쪽에 정면 충돌하는 방식으로 멈추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정면 충돌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도록 멤버나 충격 방지, 흡수, 그리고 또 분산 구조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해서 차의 앞면이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의 뒤쪽에 트렁크 공간으로 충돌을 해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한 얘기고 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살고 봐야 되고 물적 피해는 보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급발진에 의심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사고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고를 어떻게든 피하고 차도 구하고 나도 안 다치는 최선의 시나리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좀처럼, 이렇게 운 좋은 상황은 좀처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뭘 하나 포기하셔야 됩니다. 뭘 포기하셔야 될까요? 차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또 빨리 포기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당황하지도 않았고 N으로 바꿔놨고 부러져라고 브레이크 페달을 끊어 밟지 않고 한 번에 계속 밟았는데 차가 서지 않는다. 그럼 바로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는 마찰물들을 찾으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최소한의 몸이 다치지 않거나 생명의 위협이 덜한 방향으로 차를 희생시켜서
속도를 줄여내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리저리 피하시면서 나도 안 다치고 차도 구해내야지, 차 아깝잖아, 다시 살려면 돈인데, 혹은 또 보험수가, 이런 걸 생각하시다가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동차까지 살리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나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어떤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빠른 조치, 항상 여기에만 집중하셔서, 물론 급발진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요령대로 대처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사고를 경미하게 줄여내거나 또 우리의 부상을 줄이거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급발진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라든지 사례, 그리고 전기차의 급발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IEB를 분석하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